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민선 8기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고 저희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김종원 동구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늦었지만 민선 8기 시작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청장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송스럽지만 파란만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2011년이죠. 재보궐선거에서 예. 동구청장에 당선되시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금 다시 구청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구청장 일은 한 8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경험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안 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훨씬 고민은 사실상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선거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네. 또 전체적인 어떤 바람이 거대 여야 바람이 불고 했는데 동구에서 특히 진보 정치라는 저를 이제 또 지지해 주셨다는 거는 많은 기대치도 있을 거고 또 잘해달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요구도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일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동구에 있는 각 기관들을 다니면서도 도와주십사 협조 말씀도 드리고 또 기업체들도 찾아다니며 또 우리 주민이자 또 기업체 직원이기도 하지만 함께 쌍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함께 협의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현장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현장도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앞서는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함께 어쨌든 간에 배워가면서 저도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취임 한 달 되시면서 지금까지 그 가시고자 하는 곳들 한 번쯤은 다 돌아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 일정 맡으셨죠. 예, 예. 근데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녀보면서 동구가 이제 가지는 어려움에 비해서 또 어려우면서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해온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저 청장님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관광 산업을 어쨌든 만들어가는 어떤 기본 주춧돌을 낳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히려 거기에다 컨텐츠를 어떻게 잘 넣어서 방향을 잘 잡으면 지금과는 다르게 좀 빠르게 속도를 좀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계속 이어서 승계할 거는 승계해서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희망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동구를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아주 기분 좋게 들립니다. 예. 그런데 진보 정당에서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장이십니다. 예. 다시 진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예. 시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자치단체장 여당 일색이라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첫째는 뭐 진보 정치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당선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관심은 많은데 네, 많은 마음은 스포트라이트 힘들고 받으셨죠. 무겁기도 네.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진보 의제를 또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좀 수행해 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구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거대 여야가 있는 조건에서 협치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중심의 어떤 정책 또 정책의 어떤 품질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잘 끌어내서 그것을 저는 실행해 나가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저는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마찬가지고 울산시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의는 제가 결정을 내고 도와달라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뭐 한편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이렇게 지낸 바가 있어서 지역에서는 또 모난 사람으로 제가 찍혀 있거나 이러지는 별로 않는 것 같아요. 대단한 친화력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잘 또 협의하고 논의하면은 시장님으로부터도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많이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는 제가 또 의원을 해본 만큼 의회를 저는 존중하면 되는 문제다.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는 것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해주고 함께 의견을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어쨌든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동구 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책의 품질로 승부를 하시겠다. 예.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주민 자치를 넘어서 주민 정치로 예. 그걸 목표로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 구할 때도 보면은 이미 행정이 가닥을 다 잡아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구색을 맞추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주민이 형식적인 어떤 동원이 되거나 어차피 그렇게 갈 거 아니냐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각도 많았다는 거죠. 저는 정책의 어떤 생산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결정 단계까지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정리해 간다라면 그것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지성으로 집단의 지혜로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협치의 모습 분명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진 1호 결재가 동구 노동기금 조성 사업입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주민 4천여 명이 동참을 해서 울산 동구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를 주민 발의하셨어요. 지금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구청장이 취임 후에 그 1호 결재라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예. 앞으로 구청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노동자만 중요하나 주민들은 어디 갔노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인데 노동자이다 다 주민들이 시킨 거죠. 동구는 뭐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존재하고 노동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게 역사성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도부터 18년 사이에 3만 4천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큰 아픔을 겪기도 했지요. 때로는 기업도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그랬겠죠. 집에 가는데 뒤에 대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기도 했던 거죠. 펑펑 우는 그 노동자들을 저는 직접 목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기업이 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노동자와 또 하청 노동자의 간의 어떤 불평등 문제 이런 것이 어쨌든 줄여들지 않고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과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노동기금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동기금은 김종훈 산지돈 아닙니다. 특히 더더욱 투쟁기금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노동자들 살리고 기업 살리고 지역 살리자는 기금입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 어쨌든 간에 수주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반면에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 아픔을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줄 때 사람도 돌아오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도 살고 지역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 노동기금이 전국에서 어쩌면 거의 뭐 처음으로 이렇게 네, 진행을 그렇죠. 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저희들이 예산을 좀 낼 테니 기업도 좀 같이 합시다. 그럼 울산시 중앙정부도 함께 해줍시다. 대규모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떠넘기기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누가 책임졌냐고 져야 되냐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준비합시다. 이런 의미의 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동구 노동기금 뭐 여러 사람들은 그렇지만 특히 이제 실직 하청 노동자 예. 이분들의 이제 최소한의 그 생활 안전망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 이걸 보니까 가끔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김종훈이란 이름에 늘 따라다니는 어떤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예, 가장 아픈 손가락을 위한 정치. 예. 하청 노동자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져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뭐 조선소 같은 경우는 한때는 잘 될 때는 하청 노동자다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후해서 임금을 많이 받을 때도 있었지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52시간제 시간제도 있기도 하고 또 임금이 줄어든 측면도 있고 요번에 대우조선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아픔들이 상존해 있는 게 조선 산업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조선 산업은 여전히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길을 못 새게 해야 되는데 노동자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 유지 보호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함께 치유하자. 그리고 함께 보호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키 교육감을 예, 만나셨습니다. 동구 지역의 그 교육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동구 지역의 교육 여건 문제는 꽤 오래된 숙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동구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기관들이 들어서면 울산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이러면 어디에 주로 쓰는 남구에 지금 가 있지만은 남구에 미술관이 들어선다 이러면 중구에 가 있잖아요. 이런 문화, 사회, 교육 전반적인 어떤 시설들이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구가 멀다는 이유로. 그러면 동구 주민은 울산 시민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라는 건데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기관들도 상대적으로 동구가 그러다 보니까 열악해져 있는 거예요. 청소년 체험기관 하나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뭐 중구나 남구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 되어지는 거고 전반적인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걸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노키 교육감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 교육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여건이나 이런 것도 현실이다라는 데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육청에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멀리 갈 수 있다. 네. 우리 구청도 충분히 나서서 교육 문제에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협치해서 진행할 테니 이것을 같이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하면 저희들 또 선제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울주군에 있는 큰나무 놀이터라고 거기 만들어 놓은 데를 가봤어요. 네네. 울주군에. 예.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죠. 정말 잘 만들어 놨던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네. 우리 동구에서 아이 정말 키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감을 넘어서 이제 아예 교육 협의 추진단을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을 만들어서 말과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이 문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걸 선제적으로 빨리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구에서 떠나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큰 문제 하나가 교육 문제라는 것이죠.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난다. 네. 교육 인프라가 적어서 네. 교육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적고 전반적인 어떤 교육 여건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 간다. 이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동구가 성장 발전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여기서 이 교육 문제만은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뭐 그저께는 제가 그 통도사도 갔다 왔어요. 통도사를 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의 기도도 필요했지만 주지선이 만나서 통도사 그 월봉사 앞에 있는 그 통도사 땅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대지가 많이 있어서 룸빈이 유치원하고 현재 폐원이 되어서 그걸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한번 꾸며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새벽에 찾아가서 좀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야겠다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이 노키 교육감이 두 분이 만나시고 나서 SNS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동구 지역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공간을 찾아내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SNS 얘기가 나온 참에 지난번에 그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호소문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그 긁은데 이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곳 울산 동구에서도 3만 4천 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잠시 가슴이 먹먹해져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19만 명이 넘는 동구 인구가 15만 명 선으로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 유입이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기업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조선 산업이 잘 어쨌든 간에 성장을 잘 하고 그 기반 위에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 안정이 되고 또 임금이 제대로 주어지고 이럴 때 동구의 인구 유입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뭐 보니까 한 7, 8천 명 정도 더 들어와야 조선 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계시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에 대해서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변화되고 해야 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일 거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노동기관을 만들던 노동자 건강센터를 만든다든가 또 퇴직하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갈 데도 없다. 우리 산업여군으로 30년, 40년 죽도록 일했더니 호주머니는 진통제만 넣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의 어떤 지원이나 퇴직자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 지원할 경우에 동구 가면은 일도 하고 생활도 안정이도 퇴직해서라도 이런 어떤 보호도 받는구나.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좀 안정되고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저는 보장되면 동구로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기업도 살고 지역도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빠르게 어쨌든 간에 구축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적절한 그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가 듣기로 이 동구를 떠난 인구 중에 90%가 청년층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업 중심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정책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구에 이제 90%가 넘는 사람들이 70년도 중공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72년도에 첫 배를 이제 만들고 그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왔겠죠. 벌어먹고 살겠다고 사실상 다 오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뭐 전국 방방곡곡에 다 왔을 텐데 세계 1등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조선소는 성장 발전을 했고 그 아이들은 조선소로 갈 수 있느냐 지금 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은 또 다른 어떤 직장을 찾아서 아이들의 고향은 이제 울산 동구가 될 거고 이제 자기들이 일하는 자리는 어느 도시에선가 또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움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청년들을 만들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내에도 사실은 조선 산업만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연관 산업이긴 하지만 로봇이든 뭐 전반적인 IT 전문 분야 이런 어떤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쨌든 잘 성장해서 질 좋은 어떤 일자리 이런 것을 좀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포지구에 지금 이제 산업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같은 경우도 자꾸 부품 위주로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의견을 여러 차례 내고 저는 가서 조만간에 또 만나서 의논을 좀 드릴 생각인데 여기만은 IT나 4차 산업이나 좀 이런 데가 좀 뭐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좀 들어와서 기업 유치가 그렇게 좀 기업 유치가 그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저는 조선 산업이 영국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노동 집약적 어떤 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밀려오고 또 인도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 있으면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를 동시에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뭐 말매만 보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스웨덴 말매 같은 경우도 20년이 걸렸다 하잖아요. 그 준비를 했다 하잖아요. 준비를.
한꺼번에 조선산업이 확 망하고 말매가 새롭게 20년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조선산업이 있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서 세계적인 IT 도시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어떤 준비를 어떤 충분히 좀 해야 된다. 그런 속에서 어쨌든 간에 청년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청년들이 없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 청년들의 어떤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울산 전체가 지금 사실상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동구가 네. 더 심각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 동구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가 전체적인 어떤 도시의 균형 발전 어떤 울산시의 어떤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고 함께 고민을 저는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전환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앞서 잠시 그 말매의 눈물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절망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보면 혁신의 씨앗이었다. 맞습니다. 이게 맞다는 표현이겠군요. 자, 산업 구조 전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울주군의 이순걸 울주군사 대담을 진행하면서 나온 주제 중 하나가 신불산 케이블 사업이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영남 알프스 관광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꼭 이 케이블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케이블카가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더 바로 동구 대항암공원 해상 케이블입니다.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추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미 이제 진행된 걸 된다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고 또 대항암 전체의 어떤 경관을 최소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해볼 건가 이런 고민들이 촘촘하게 어쨌든 간에 좀 해볼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울산시장이 또 한번 인수위 시절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기억하고 이게 있습니다. 1.5km도 안 되는데 네. 이것 가지고 채산성이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면 울산시 사실은 대항암 전체의 어떤 기본 계획은 울산시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컨텐츠나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같이 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필요하면 전문가, 주민, 그다음에 행정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최종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별로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블카가 되든 모노레일이 되든 우죽순도 또 많이 생겨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는 데가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철거 주체는 이제 어떻게 민간 사업을 했을 때 행정에서만 이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래서 잘 어쨌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지는 이미 다 확보를 해놓고 케이블카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 배후단지 일부에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을 넣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들어오면 뭔가 우리한테 소득이 좀 오겠구나,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더 팔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인프라를 거기에 다 갖춰버리면 주민 소득이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경관 내주고 돈은 다 거기서 벌어가고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어쨌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구청장께서 이것만은 임기 중에 꼭 해야 되겠다.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노동기금은 얘기했고 우리 주민의 삶을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구가 가용 면적이 울산시 전체로 보면 한 3.4%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좁기는 하지만은 새롭게 도시계획도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데는 유치를 하고 또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주거나 복지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확대해서 동구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슬로건도 더 잘 사는 동구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뭐 살만하다. 야, 동구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온도도 3도에서 여름 한 5도 정도 낮잖아요. 그렇죠. 온도 피부로 1도 느낍니다, 낮으면 그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곳에 빨리 오시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준비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해서 동구에 사람이 20만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 8기에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동구민들에게 한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동구 주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매일 아침 사실상 먹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다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주민들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으로 받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광장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거듭 마음 가지고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씀도 힘들 때 힘이 되는 구청장, 희망을 주는 구청장, 구정을 펼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지난 취임식에서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동구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동구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다짐을 해주신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